네, 안녕하세요. 로운과입니다. 저탄수 고주화 식단 시리즈 11번째 영상인데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저탄수 고주화 식단 시리즈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영상에서는 저탄수 고주화 식단의 종류, 2부 영상에서는 두 개의 식단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이상한 저탄수 고지방 식단, 3부 영상에서는 정제 음식과 비정제 음식, 4부 영상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 5부 영상에서는 추천하는 저탄수 고주화 식단, 6부 영상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과 인슐린, 7부 영상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과 운동, 8부 영상에서는 평생 다이어트 식단을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 9부 영상에서는 부족하게 먹지 않는데 체지방이 줄어드는 이유, 10부 영상에서는 남자는 살이 빠지는데 여자는 살이 찌는 저탄수 고지방 식단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롱가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모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부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셔야 내용 이해가 쉬운데, 앞의 영상 보지 않으신 분은 지금 오른쪽 위에 재생 목록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1부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롱가 식단의 규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비정제 음식을 먹을 것. 정제 음식과 비정제 음식이 뭔지, 왜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3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두 번째 규칙은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먹지 않는 거야. 우리 몸에 체지방이 쌓이는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이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정제 음식으로 몸의 대사가 망가져서 가짜 배고픔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이면 이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 몸에 음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배고픔이 느껴지게 돼요. 자, 이때 음식을 적게 먹거나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저칼로리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가 되면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돼요. 굶주림 반응이 생기니까요. 자, 9부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부러 굶거나 음식을 적게 먹지 않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먹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체지방은 알아서 줄어들기 때문에 억지로 배고픔을 참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몸에서 체지방을 줄이기 시작하면 체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얻는 에너지가 많다면 굳이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몸에 체지방이 많고 몸 스스로 그 체지방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아서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배고프지 않지만 음식을 먹는 거는 몸의 체지방 연소를 막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체지방 연소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음식을 적게 먹기 위해서 배고픔이 느껴지는데 억지로 참는 거는 굶주림 반응이 생겨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거고요. 내가 배고프지 않아서 음식을 적게 먹는 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먹는 음식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픈데 그걸 억지로 참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먹지 않는 건 식사를 너무 불규칙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비슷한 패턴으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시간별로 소비하는 에너지 역시 비슷해요. 시간별로 소비하는 에너지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배고픔이 느껴지는 시간, 그리고 그때 필요한 음식의 양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배고픔에 따라서 식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몸에 체지방이 많은 다이어트 초기에는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 때문에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있어서 식사를 좀 불규칙하게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체지방이 충분히 줄어들고 나면 체지방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체지방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배고픈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근 때문에 늦게 음식을 먹더라도 먹고 바로 자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던데, 먹고 바로 자면 다음날 속이 너무 불편해서요. 자, 생활 패턴에 따라서 12시 이전에는 자야 되는데 밤 11시에 배고픔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11시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배고픔 없이 식사를 하셔도 괜찮아요. 배고프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불필요하게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지, 배고프지 않을 때는 절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규칙은 아니거든요. 규칙적으로 밤 11시에 배고픔이 느껴진다면 그때 음식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때 필요한 음식을 조금 일찍 먹는다고 해서 그다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밤 11시에 음식을 먹을 때는 배가 고프니까 한 끼 분량의 음식을 먹는데, 몇 시간 일찍 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만큼을 먹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먹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 건가요? 내 몸에서 필요한 음식의 양이 있을 텐데 내가 먹기 싫다고 조금만 먹었다가 다이어트에 안 좋을까봐 걱정이 돼요. 자, 한 끼를 다 먹기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조금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야기하신 대로 내 몸에서 필요한 음식의 양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부족하게 먹으면 굶주림 반응이 생겨서 다이어트에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저녁을 좀 적게 먹었으면 그 부족한 만큼을 채우기 위해서 아침에 배고픔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음식량이 총 200이 있는데 내가 점심에 100, 저녁에 100을 먹고 있는 생활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침에 굳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량이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내가 원래 저녁에 100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기다 보니까 한 끼를 다 먹기가 부담스러워서 50만큼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점심에 100, 저녁에 50으로 내가 하루 종일 먹은 음식량은 150이고 필요한 음식은 200이니까 50이 부족하죠. 이 부족한 만큼이 다음날 아침에 배고픔이란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저녁을 가볍게 먹었더니 이때 부족한 음식량을 채우기 위해서 아침에 배고픔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때 아침을 먹어주면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생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상에서 식사하기 편한 시간이 있으시면 그 시간에 먹고 싶은 만큼 식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내 몸도 그 바뀐 식사 패턴에 맞춰서 배고픔 신호를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이 식사하기가 편해 라는 식으로 몸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식사를 할 거면 이 정도의 음식을 먹어줘 라고 식욕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몸과 대화를 하면서 식단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초기에 식단을 정하면 다이어트가 끝날 때까지 그 식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의 다이어트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이어트가 되면서 같은 식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 초기에는 식단을 잘 유지를 하시다가 다이어트가 되면 될수록 식단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두 번째는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 식단 위에 다른 음식을 먹으면 요요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이어트 초기에는 체지방이 많았겠지만 다이어트가 되면 체지방이 줄어들었을 거고요. 체지방이 줄어들면 체중이 줄어드는데 체중이 가벼워졌으니까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근육량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체지방량과 운동량이 바뀌면 내 하루 대사량도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내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의 양도 당연히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식단을 유지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 몸의 변화에 맞춰서 식단에도 당연히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내 몸에 맞게 식단에 변화를 주게 되면 식단을 유지하는 게 그다지 힘들지가 않아서 다이어트를 계속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요. 목표 체중에 도달한 다음에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요요가 쉽게 오질 않아요. 몸의 변화에 따라서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은 정체기 5부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오른쪽 위에 해당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총 11개의 영상에 걸쳐서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럴싸하죠? 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